안녕하십니까, 그래서입니다. 오늘은 원가에게 9번부터 12번까지 구성되어 있죠. 원가에게 이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보조 부무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상호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이다. 맞죠? 그리고 가장 복잡합니다. 계산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 되겠죠. 2번 직접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순위를 고려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관계 배분법입니다. 맞는 말이죠. 배분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직접 배분법하고 상호 배분법 두 개죠. 가장 단순한 방법에 직접 배분법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직접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배분 방법이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기억 해 놓으세요. 이익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어느 이제 A, B, C가 이제 X, Y, G에게 자기 것을 이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 X, Y, G의 그로스는 변화가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전부 다 0이 됩니다. 전부 다 0이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숫자의 금액은 전부 다 제조 부문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배분순 위를 고려하여, 그죠? 배분하는 것은 단계 배분법이다. 맞는 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5월 노무비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0번 문제는 추천하는 방식은 느낌으로 푸는 겁니다. 느낌. 두 번째는 공식이죠. 공식. 근데 공식은 비추예요. 왜 비추냐면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공식을 어떻게 다 외워서 갑니까? 그래서 느낌으로 푸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볼게요. 5월 노무비 발생액은 얼마이냐? 이런 거죠. 노무비가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줘야 할 임금이다라고 본다면 전월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50만 원을 미리 줬다 이거죠. 50만 원을 미리 선급해 줬고 당월에 얼마를 줬냐면 20만 원을 준 거죠.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70만 원을 준 거죠. 70만 원 맞죠? 그래서 당월 선급액과 당월 미지급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식을 원하시는 분은 이게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전월이라는 글자만 들어가요. 위에는 전월이라는 글자만 들어가고 또 아래 4개는 전부 다 당월입니다. 다 당월. 공식을 굳이 외우시겠다.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공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의 공식처럼 외우는 겁니다. 비추라고 했으니까 굳이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선급액 또는 선급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미지급금입니다. 전월 미지급금, 여기는 당월 미지급금. 이 두 개의 글자만 어찌 보면 외워야 되는 글자인데 미지급금이 오른쪽에 가면 발생액이죠. 당월에 이제 발생되는 당월 미지급금의 발생액.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으면 당월의 미지급금 발생액의 의미는 뭐죠? 당월의 미지급금 발생액은 그렇죠. 당월의 노무비 발생액이지 되겠죠. 요게 여기가 되겠죠. 맞죠? 요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미지급금이 사라지는 거죠.
미지급금 소멸해. 어떻게 하면 미지급금이 소멸되죠? 부채가 차변에 가야 소멸이니까 소멸이 되려면 그렇죠. 지급액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숫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해서 이렇게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쭉 이렇게 네 개가 미지급이야.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네 개가 맞죠? 일단은 전월 성급의 50만 원은 여기가 되죠. 50만 원. 당월 지급액은 여기죠? 여기가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논부위 발생의 얘는 X 당월 성급액 자 여기 당월 성급액이 없다. 자 당월 미지급액도 여기 없다. 요거는 지금 언급이 안 됐죠. 전월 미지급액이 뭐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없고 그래서 정답은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정답은 요거는 7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나는 외워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를 구분하는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거는 암기고 난이도는 쉽습니다. 개별 원가는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이며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 요거는 종합 원가죠. 종합 원가가 소품종 대량 생산. 틀렸습니다.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직제와 직노의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이렇게 좀 보면 좀 근데 우리가 이제 종합원가 문제를 푸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재료비와 이제 여기는 가공비라고 하죠. 종합원가의 특징은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것을 포인트로 한다가 맞는 말이고 요 직접비 얘네 둘이가 직접비입니다. 직접비를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제조 간접비를 대응시키는 거죠. 맞죠? 요거는 개별 원가의 특징이 됩니다. 이번의 문구는 잘 안 나오는 겁니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이고 종합 원가 계산은 퉁쳐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원가는 정확성이 높고 대신 비용은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 종합 원가 계산은 비용은 싸지만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종합 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 지시서라는 개념보다는 통상적으로 보고서를 사용하는 것이고 특정 제조 지시서는 이제 하나하나 지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얘는 개별 원가의 특징이 됩니다. 1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실제 원가로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에 예정 배부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저에게 수업 받으신 분은 예실 이런 공식이 또 있죠. 예실 공식을 통해서 예 곱하기 실은 예 이렇게 합니다. 예 부분은 현재 문제 내는 건데 이 예는 뭐냐면 예정 배부율 얘는 뭐냐면 실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비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노무비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조업도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여기 포인트는 실제라는 글자죠. 얘는 뭐냐면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공식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배부율은 다 틀렸고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공식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회계 1급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조금 덜 나오고 세무 2급에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